2025년 1월 9일 태국 경찰청장 타차이 피타니라부트는 중국인 왕싱을 국제 인신매매 네트워크로부터 구출하는 작전의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왕싱은 중국의 유명한 배우로 태국에서 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초대받았으나 그 후 미얀마로 끌려가 인신매매자들에 의해 가난하고 열악한 지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전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공유도 잊지 마세요. 2025년 1월 3일 왕싱은 태국의 한 조직 또는 회사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 일자리는 그가 믿기에 합법적인 연예계에 일을 제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음 받은 정보에 따르면 이 제안은 합리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왕싱은 태국에서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좋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싱은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고 중국에서 태국 방콕으로 비행기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에 약 3시경 도착한 그는 미리 준비된 차에 의해 한 낯선 사람에게 맞이받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의심스러운 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을 출발한 후 왕싱은 차량 번호판과 길목들을 찍어서 중국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여자친구가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왕싱의 의심은 차량이 차이나트와 깜팽팻을 지나며 태국 미얀마 국경 근처인 메소 지역에 도달했을 때 더 커졌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다른 차량으로 옮겨졌고 그때부터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왕싱은 자신이 국경 근처로 끌려가 납치된 것임을 알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왕싱은 메솥에서 연락이 끊긴 후 태국과 미얀마 사이의 공식적인 국경 통제소를 통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국 당국은 그가 불법적으로 미얀마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인신매매자들에 의해 감금되었으며 이곳은 법적 보호가 전혀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지역이었습니다. 왕싱은 자신이 속은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차량 번호판과 중요한 지점을 기록해 두었던 덕분에 태국 경찰은 왕싱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왕싱의 여자친구와 보안기관의 지원 덕분에 태국 정부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며 고도의 수사기술을 적용해 왕싱의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왕싱이 태국 북부의 여러 지역을 지나면서 공식적인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는 그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당국은 신속히 왕싱의 위치를 파악하고 2025년 1월 9일 인신매매자들로부터 그를 성공적으로 구출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사기와 인신매매 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태국의 자국민 구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국제적으로 범죄와의 싸움에서 각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왕싱 사건은 중국 관광객과 이주 노동자들에게 인신매매 범죄 네트워크의 희생자가 될 위험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태국 당국은 관광객과 이주 노동자들에게 다른 나라에서의 불확실한 일자리 제한에 대해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태국을 경유할 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차이 경찰청장은 태국 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와 함께 대중의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국에서의 인신매매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왕싱 사건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태국 정부가 직면한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특히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2015년 환경정의재단 DJF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어업시설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근무 조건이 드러났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속임수를 당하고 임금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보장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인신매매 상태에 대한 등급이 낮아졌으며 이는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을 반영합니다. 많은 국제기구들은 태국 내 부패 문제도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큰 요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왕싱 사건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여전히 태국에서 심각한 문제임을 강력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범죄 네트워크를 파괴하며 사기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수립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단체, 그리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고 착취와 인신매매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